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결국에는 2,400선 오면은 이번에도 같은 모습일까? 이번에도 고점을 만들까?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돌파할 만한 그런 에너지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다시 부담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2,400선만 오면은 늘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제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2,400선에 대한 이제 이 저항대가 좀 강하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 오늘 뭐 간밤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애플 호재, 그다음에 이제 프라임데이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아마존이 또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증시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나스닥 증시에 연동을 하면서 나스닥 증시의 속도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렇지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 시장의 또 기술적인 좀 저항 라인에 좀 걸려 있는 구간이고 특히 국내 쪽에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그냥 나스닥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는 자체적인 이슈가 있죠. 이 호재성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에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에 뭐 특히 이 집중돼 있는 또 이슈들이 생기니까 그쪽에 이제 흐름이 좀 좋은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어쨌든 나스닥을 따라갈 만한 모멘텀 관련 종목들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도 나스닥만큼은 따라가는 속도는 아니고요. 뭐 코스피는 뭐 처음부터 이제 나스닥의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저항이 좀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좀 볼만한데요. 지금 이제 나스닥도 어쨌든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이제 역사적 또 신고가 수준까지 또 왔는데 여기서 또 저항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제 이제 1,150원을 깼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1,150원 위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은 글로벌 지금 환 시장에서도 조금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달러도 지금은 다시 약간 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 유로화도 지금 살짝 약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달러화 강세에 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 물론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달러는 약세 추세로 갈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이제 달러가 속도 조절 차원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 요 구간이 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수급적인 영향에서도 좀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빅스 지수도 지금 30을 깨고 많이 내려왔어요. 이건 또 기술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이제 큰 틀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담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 쪽보다는 제가 뭐 현금 확보를 하라는 소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 구간이라면 만약에 현금이 아예 없는 분들은 조금 현금 확보도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론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난 장기 투자한다, 내년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크게 신경 뭐 굳이 뭐 현금 확보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나는 시장을 좀 기민하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한 지금 가지고 있는 만약에 뭐 현금이 지금 한 2, 30%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여기서 더 현금 확보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현금이 거의 없으신 분들, 풀베팅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20% 정도는 좀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현금 확보했는데 더 올라올 수도 있죠. 지수가 더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좀 안전하게 지수의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살짝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니까 약간 현금 확보도 해둘 만도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좀 볼까요? 이슈라든지 혹은 눈에 띄는 현상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애플이 이제 신작을 출시를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섹터들이 좀 골고루 오르진 않는다라는 거죠. 골고루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크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모멘텀 종목들은 좀 약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멘텀 종목들은 약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테마도 좀 빨리빨리 좀 순환이 좀 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좀 확실하게 변동성도 크고 테마의 순환도 좀 빨리빨리 좀 돌아가는 흐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올라오고 있는 애플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갤럭시 이 삼성전자 쪽에 또 갤럭시 판매량도 좀 많이 늘었고,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 좀 큰 것 같고요. 특히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6월 달이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연 수요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또 출시하는 건 다 또 5G로 또 출시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뭐 사실상 이 애플 쪽에 좀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또 통신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죠. 많은 분들이 뭐 국내 쪽 뭐 5G 품질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3분기 5G 가입자의 순증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시장 컨센서 한 80만 명 정도 됐는데 한 100만 명 또 돌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결국에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신규 디바이스 교체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쪽 부분은 계속 이제 5G 가입자를 늘리는 요소라고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역시도 뭐 5G 쪽에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이제 속도 조절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스닥이 뭐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죠. 예. 12,000원을 돌파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지금 또 주식 콜옵션 쪽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또 만기일이 또 다 미국 쪽은 또 콜옵션 만기일이 또 다 다가왔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또 약간의 또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도 나스닥 전반에 업종들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대한 또 강세였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 강하게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에서도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시장에서 이제는 좀 정부가 슬슬 개입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원화의 또 이제 이 원화 강세, 원화 약세가 그러니까 살짝은 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조금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최근에 국내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은 속도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좀 단기적인 이야기지, 이게 뭐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 원화가 이제 그러면 약세로 간다, 뭐 그다음에 시장 관련 부분이 좀 꺾인다, 나스닥이 꺾인다, 그거는 아니고요. 여전히 저는 내년까지 계속 뭐 제가 원래 6월달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스닥은 내년에 2만 정도를 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코스닥은 1,500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기대를 한다면 아직까지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분명히 상승 룸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절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속도 조절을, 그러니까 좀 시장을 좀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현금 확보를 해볼 만하다고 이야기 드린 거고요. 나는 근데 뭐 시장을 좀 그렇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좀 중장기로 그냥 그러니까 방향성에 보고 좀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잔파도는 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에 문제는 아니고요. 여전히 뭐 중기적인 포지션에서는 뭐 흐름은 중요하다. 계속 우상향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흔들 수 있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가 되니 바이든이 되니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되든 결국에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한다라는 거고, 특히 바이든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겁내하십니다. 이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아무래도 반기업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요. 바이든이 돼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바이든이 되면 미국 통화는, 특히 달러는 아주 급격하게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이건 이머징 시장이나 글로벌 주요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국내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큰 방향 여전히 긍정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전히 5G하고 신재생 쪽 좋게 보세요?
네, 뭐 저는 계속 요즘에 밀고 있는 게 5G, 그다음에 5G의 G는 그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5G 신재생 쪽에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때마다 좀 받아내는 게 많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이번에 국감장에 지난주에 국감장에 나왔던 28기가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악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앞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28기가는 일단 이 주파수의 성향상 전국 커버리지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는 미국의 버라이즌이 이걸 먼저 28기가를 상용화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3.5를 뛰어넘고 28기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국내 쪽 악재로 봤어요, 시장이. 똑같은 재료인데. 오히려 악재로 봤다니까요. 28기가를 미국이 먼저 조기 상용화한다 할 때. 왜냐하면 우리 국내 쪽 통신 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전부 다 3.5기가헤르츠에 좀 다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8기가 먼저 뛰어넘어 버리면 사실상 국내 쪽에 매출 비중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좀 악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2.8기가헤르츠는 B2B용이었어요. B2B용이었고 주파수 커버리지 영역이 40m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스몰셀로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28기가로 넘어갈 때는 스몰셀 쪽이 좀 주목하는 게 맞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3.5기가헤르츠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뭐 특별하게 뭔가 악재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조정을 주면 뭐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풍력은 계속 간다라는 측면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수소라든지 풍력 쪽은 계속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